이번 시간에는 4장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설명을 하면서 또 코드를 이용하고 실제로 실습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파이썬 시작하기, 변수, 객체, 자료형과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함수, 파일 처리, 데이터 분석이 이런 주요 라이브러리 이런 순서로 진행하죠. 목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를 이해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구성 요소, 작성 방법 및 실행 방법을 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또 안다. 이런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파이썬을 만든 사람 이름이 네덜란드 기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알기로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코미디 프로그램 맞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걸 보고 좋아하는 캐릭터였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만든 이름을 썼다고 해요. 원래는 이미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했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직접 다운받아서 쓰는 것은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파이썬 콘솔을 사용하는 파이썬 쉘이라고도 하고 콘솔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파이썬 쉘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 아나콘다 스파이더를 사용할 거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아이파이썬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들 이제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해보셨다고 전제라고 하는 거니까 변수를 보면 이제 변수는 어떤 값을 갖게 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저장되는 데이터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변수들의 자료형이 설정되는데 다른 컴파일을 사용하는 그런 C 언어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은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변수 타입을 미리 설정해 놓고 하는 건데 파이썬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이제 별도로 사전에 그 변수 타입이 뭐다라고 이렇게 종류를 가르쳐 주지 않고 바로바로 데이터를 할당해 주면서 동시에 이제 변수의 타입이 설정되는 형태죠. 결정되는 형태이죠. 근데 객체로 다 되어 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에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제 나온 개념들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객체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들. 객체의 내부는 보면 속성과 메소드를 갖는다라고 하죠. 속성은 어떤 객체의 특성 값들을 이야기하고 일종의 변수나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되고 메소드는 그 객체가 하는 행위 함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성과 함수로 이제 객체가 구성되죠. 그래서 속성에다는 어떤 값 같은 것들이 시작되는 거고 메소드는 함수 기능을 이제 연산 이런 것들을 속성을 갖죠. 아무튼 파이썬에 있는 모든 변수나 자료형도 이제 객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현상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게 알아내면 좋은데 좀 그게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려서 어렵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자료형을 보도록 합시다. 숫자형, 논리형 있는데 그다음에 또 여기 자료형 그건 그룹인 거죠. 한번 봅시다. 기본 자료형에서 숫자도 이제 정수 형태가 있고 점이는 실수가 있고 허수도 나타날 수 있죠. 우리는 거의 허수를 쓸 일은 없는데 이렇게 실수부라고 합니까? 허수부 이렇게 해서 컨주게 켤레 복소수 거의 좀 고등학교 이후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용한 적이 거의 없어서 18진수 표현하는 방법에 ABS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있어서 그것에 복소수를 대상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ABS가 뭐지? 제곱에서 도에서 루트 해주는 그건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팔진수를 나타냅니다. 0, 5 이렇게 옥탈이라는 소리죠. 요 0x 숫자 0과 x 헥사데시말에서 16진수로 이제 표현하는 이런 식들로 표현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거의 사용할 일은 없고 그냥 정수와 실수형 점이 있는 요 정도만 이제 알아내면 되죠. 변수에다가 값을 이렇게 할당하는 형태로 사용하죠. 논리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true하고 false가 있어요. 값을 갖는 게 true. 대문자로 첫 번째를 써줘야 돼요. 키워드로 정해진 거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false 이렇게 논리형 자료가 되죠. 되게 이제 true는 false는 0 나중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false가 되는 그런 또 형태들이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false는 0에 해당하고 true는 0 위의 모든 값들이 다 true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true, false만 알아놓도록 합시다. 쓸데없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숫자에다가 연산 가능한 것은 사칙 연산이 되죠.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기다 지수승을 계산할 때 이렇게 씁니다. A의 B승 이런 거 하면 별 2개 쓰죠. 별표 에스터리스크 2개를 써서 곱하기 표를 쓰죠. 이 3승을 나타내요. 이 3승이 나머지 연산자 그래서 3을 4 여기 A가 3이고 B가 4인데 3을 4로 나눈 나머지 4가 다 커버리니까 몫은 0일 거고 나머지가 3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연산입니다. 퍼센트가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3으로 7을 나누니까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구합니다. 몫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요거하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슬래시를 하게 되면은 나누기가 해서 이제 소수점 아래까지 다 계산이 되는데 2개를 이렇게 연달아 슬래시 해주게 되면 몫을 구해요. 아까 3을 4로 나누니까 당연히 몫은 0이고 7을 3으로 나눈 몫은 2가 되죠. 이런 식의 이제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건 없죠. 사칙 연산 요런 기호들은 이제 좀 알아놔야 되겠죠. 지수승 2의 3승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 7을 3으로 나눈 몫을 구할 때 이런 연산자들을 사용합니다. 파이썬 문법을 다 다룰 수는 없는 내용이라 기초라 필수 사항들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공부할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랭귀지 책을 가져다가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되어 있는 자료 변경이 있죠. 그래서 앞에는 변수가 딱 하나의 값만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 그룹으로 값을 갖는 그런 변수를 그룹 자료형이라고 이야기하죠. 문자열도 이제 하나 그런 겁니다. 보면 이렇게 쭉 여러 문자를 연결한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죠. 사용은 다운표나 외다운표 이런 것들을 하나짜리, 2개짜리 또는 3개짜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짜리는 이제 여러 줄에 쓸 때 사용할 수 있고 하나나 2개는 이제 한 줄에 쓸 때 주로 사용하죠. 물론 \n이라고 하는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한 줄에다가도 여러 개 요 2개를 사용해서도 여러 줄을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요것은 한 줄 이내에 쓰는 작은 시퀀스 문자열 스트링을 사용할 때 하고 3개짜리를 쓰는 경우는 이게 외다운표든 쌍다운표든 사용하죠. 그리고 인덱스를 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각각의 여기 문자열에 들어가 있는 문자 하나하나들을 가리키려고 할 때 그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걸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공백도 당연히 하나씩 이제 할당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 할 때 나중에 보면 슬라이싱은 이제 요 부분을 사용하려고 할 때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가지고 인덱스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건데, 앞에 부분 시작 인덱스는 포함시켜주고 가리키고 있는 놈은 뒤에 부분에 있는 놈들은 빼고 그 앞에 것까지만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 문자를 사용하죠. 여기 봅시다. 예를 들면 S1 해가지고 hello python 이렇게 해서 문자를 이렇게 웹다운표 하나로 지금 양쪽에 이렇게 붙여서 문자를 만든 거예요. 물론 두 개짜리 쌍따옴표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맞춰줘야 돼. 웹다운표하고 쌍따옴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앞에 부분이 웹다운표였으면 뒤에도 웹다운표고, 앞에가 쌍따옴표였으면 뒤에도 쌍따옴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왜 그러면 두 개 넣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다. 잠깐만요. 실행시켜가지고 해보면서 하죠. 잠깐. 컨트롤 시프트 잘못 눌러가지고 M이던가. 네. 이렇게 크게. 근데 너무 글씨가 작나요? 잠깐만요. 네, 잠시 나갔다가 좀 글자를 좀 키웠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가져갈까요? 아니지. 그렇게 합시다. A는 hello 파이썬 이렇게 되는데, 안에 파이썬을 쌍따옴표로 묶어가지고 그냥 요 자체가 문자를 별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쌍따옴표도 하나의 문자열 내의 문자로 표현하려고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은 특수 문자로 이제 요 안에 있는 애들이 문자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지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쌍따옴표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그냥 문자예요, 문자. 반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죠. 부분을 안에를 웹다운표로 하고 밖에를 쌍따옴표로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웹다운표로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 안에다가 다른 따옴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요걸 쌍따옴표, 여기 부분을 쌍따옴표를 해버리면 안 돼. 안에가 바깥에 쓰는 거하고 안에 사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되죠. 아니면 쌍따옴표를 해버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문자를 해버린다. 이렇게 하나의 문자야. 그다음 요 부분은 엉뚱하게 벗어나 있고, 두 개가 이제 쌍따옴표가 돼버려서 에러가 나죠. 요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벌써 좀 초록색 부분만 이제 문자열인 거죠. 이렇게만이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공백 문자열이 되고, 이 부분은 엉뚱한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나죠. 신텍스 에러다.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고,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는 여러, 지금 예전에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이제 너무 짧아서 의미가 없는데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 줄로 쓸 때는 세 개짜리를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연산자가 존재하는데 더하기 하면 뭐가 할까요? 문자열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concatenate 합친다 이렇게 파이썬 앞에다가 뒤에 문자열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드는 거예요. 더하면이 곱하면 어떻게 되냐? 곱하면 요 헤드가 가지고 있는 요 문자열을 어차피 곱하기라고 하는 게 더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하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두 개를. 파이썬 연속되게 공백이 없으니까 딱 붙어 있는 거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다. 곱하기를 쓰는 것은 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여러 개 이렇게 사이에다가 좀 그 뭐랄까 멋있게 좀 보이려고 여기다 하면 되겠구나. 이제 뭐 프린트하고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프린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세야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물론 가깝게 있으니까 이게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뭔가 많은 글자를 집어넣고 위를 박스로 묶으려고 할 때 생각하면 요거 앞에 있는 게 몇 개인지 세야 되잖아요. 하나씩. 그럼 골치 아파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문자를 해놓고 곱하기 하면 5개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아랫부분에서도 그 개수만큼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을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앞에 있는 게 0번이에요. 0번. 그래서 그 인덱스에서 그 인덱스에서 얻어지는 문자를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죠. 0번이니까 앞에 0이 n이 되죠. 4번 그러면 여기 있구나. 0, 1, 2, 3, 4번 i죠. i 공백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i. 그다음에 이제 뒤로도 세울 수 있는데 제일 뒤에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0은 없어. 0이나 2 마이너스 0이 똑같으니까. 뒤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셉니다. 요거 제일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거꾸로는 마이너스 1로부터 마이너스 값을 쭉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편한 이유는 요 길이 제일 끝에 있는 이 문자열이 길어버리면 세야 되잖아. 앞에서부터 0, 1, 2, 3 이렇게. 근데 세지 않아도 그 위치를 마이너스 1로 해버리면 제일 끝에는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가까우면 앞에 세가고 뒤에서 가까우면 뒤에서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세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덱싱 하죠. 근데 이거 개별 문자 하나도 다 문자 하나도 문자열로 보는 거예요. 문자 하나도 공백도 문자열이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A0, A1, A2 하게 되면은 앞에 세 개잖아요. 세 개 각각들을 문자열이죠. 세 개를 더한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컨캐테네이션을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래서 문자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B가 걔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 요소값 하나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고, 부분 문자열을 얻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0부터 3 사이에 콜론을 둬요. 콜론을 0부터 3까지. 그렇지만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작 인덱스는 포함하지만 끝 인덱스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것은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세 개만 0번, 1번, 2번 3은 포함하지 않는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죠. 뒤에 비워놓으면 끝까지, 앞에를 넣으면 처음부터, 콜럼만에서 앞뒤로 비워놓으면 처음부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앞에 7번, 8번째죠. 0번부터 시작하니까 8번째. 인덱스는 7번부터 뒤로부터 11번째, 거기까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함수들이 있죠. 문자열에 수록되는 함수 있어. 카운트 해가지고 문자를 하나 주면 그 문자열 내 소문자 P가 몇 개냐? 여기는 없죠. 0이다. 이렇게. 이런 함수들을 이제 내장 함수도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울 수는 없죠, 사실. 파인드 하게 되면 되고 그
문자가 있는 곳에 인덱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보면 0, 1, y가 여기 있잖아요. 소문자 y가. 그러니까 이제 1을 리턴해주고 없으면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줘. 또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인드하고 인덱스는 그 기능은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문자가 있으면 그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데 차이는 뭐냐면 에러가 났을 때, 없을 때 이것은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주는 데 비해서 얘는 에러를 그냥 value 에러에서 서브스트링 not found 그런 부분 문자들이 없다 이렇게 에러를 줘버리죠. 이것은 스무스하게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는데 오늘 에러가 나버리면 코드가 종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생기죠. 어쨌든 어떤 것을 사용하든 간에 원래 의미는 기능은 그 해당하는 문자의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고 없으면 차이는 find는 마이너스 1 인덱스는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 또 문자열의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문자 뒤에 들어가는 문자열의 개별 문자 하나하나들을 요걸로 연결해 줘. 그래서 요거 쉽게 말해 여기 있는 것들을 요걸 사이에 넣어 가지고 합쳐라 조인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어퍼는 뭐 대문자로 바꿔라, 로어는 소문자로 바꿔라, 전체를 다.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 지금 공백이 이렇게 있는데 문자를 만들어 놓고 그 문자열이 이런 게 이제 다 지금 문자열도 객체여서 여기 메소드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들이죠. 지금. L 스트립, R 스트립, 그냥 스트립 이렇게 있는데 스트립은 이렇게 공백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L 스트립은 왼쪽에 있는 공백을 없애는 거고 R 스트립이면 라이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트립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더 길게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길이로 봤을 때 부분이 길게. 그래서 왼쪽을 없으니까 이 부분에 공백이 사라지니까 왼쪽에 딱 달라붙죠. 이제 오른쪽 공백은 살려놓고 문자열에 R 스트림은 이제 왼쪽을 없으니까 오른쪽을 없으니까 왼쪽에 지금 공백이 남아 있는 거고 그냥 스트림은 양쪽을 다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뭐 인덱스 했을 때 뭐 없으면 어사이먼트구나. 이런 경우 이제 문자열은 이거 리터럴이라 그러는데 문자열 자체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죠. a가 변수고 이 자체는 하나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값의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0, 1 pi인데 이걸 y로 한번 바꿔보려고 좀 노력한 거죠. 그래서 그 0, 1번째 있는 a를 y 값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바꿔봐라 그런데 문자열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보면 타입 에러 하면서 스트링 요 데이터 요 a가 이제 스트링이죠.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이 스트링 객체는 아이템을 할당하는 그런 걸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퀄이 할당이잖아요. 할당 연산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a를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 놓고 리플레이스는 됩니다. 근데 이게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파이썬 is difficult인데 difficult를 funny로 바꿔가지고 파이썬 is funny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것은 새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 안에 있는 걸 원래 써죠. 잘라다 붙이려고 했더니 무슨 의미냐 그러면 파이썬 is 이렇게 돼 있죠. 그때 a.replace 하고 a에 있는 difficult를 funny로 바꿔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a는 변경된 게 없어요. 그대로야. 이것은 여기 있는 문자열에서 앞에 부분만 자르고 그 찾은 부분만 펀이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A에 있는 문자에 변경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받아야 돼. 이렇게. 아니고 A 자체를 바꿔주려 그러면은 이렇게 A에다 다시 할당을 해줘야 돼. 그러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A라고 하는 변수에다 다시 할당하는 게 되니까 A가 이제 변경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아까 요거하고 지금 현재 A가 있는 건 전혀 이제 별개인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은 별개야. 별개. 새로 만들어지는 걸 얘한테 할당한 거라고. 요놈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렇지. 리플레이스를 한다고 해서 원래 문자 A에 있는 애가 요걸 고쳐가지고 요놈을 여기다가 새로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야. 새로 만들어가지고 리턴해 주는 거야.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DI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특정한 객체에 여기 A가 지금 문자리잖아요. 문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것도 있잖아요. 조인도 있고 사용해봤던 거. 그다음에 뭐 else도 있죠. 그다음에 뭐 find도 있고 아까 count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함수들이 문자를 쓸 수 있는 게 뭐 strip, 대어 문자를 바꾸는 거, 뭐 해봤죠. replace 이런 걸 있어서 그 문자의 뒤에 있는 요 함수들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잡히니? 다 이런 함수들이 방금 했던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기 쉽지 않아. 모든 객체에 대해서. 지금 문자 열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도 뭐 파이썬을 사용한 지가 뭐 10년 이상 됐지만 뭐 알기 시작한 건 20년 정도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면 뭐 인터넷에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DIR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당하는 객체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다 메소드입니다. 이거 하나 해볼까요? 얘들라고 하는 메소드가 뭔지. 이게 아까 문자를 합치는 거라고. 뭐 A는 A, B, C하고 B는 E, F, G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A 플러스 B 하면 뭐예요? A 이거 합쳐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요거예요. 요것도 함수. 이렇게 하고 B 이렇게 하면 합쳐지잖아요. 요 플러스가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 좀 편의상 우리가 요걸 사용하지. 요걸 이제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요거다 이 말이야. 부분이 풀렸죠? 혹시 이렇게 요건 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자, 스플릿은 이제 문자리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어차피 이게 이쪽에 있구나. 스플릿은 이렇게 문자리 있는데 있는데 컴마로 분리해가지고 그것들 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줄 때 스플릿을 씁니다. 문자를 조각내서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써주면 이제 공백으로 분리를 하는데 특정한 문자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 문자로 이렇게 그건 포함되지 않고 A, B, C, D 이것을 A, B, C, D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그룹 자료의 리스트 자료는 이 다음 동영상에서 좀 해보도록 하죠. 너무 시간이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기초만 하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좀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네.